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파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고 시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달 동안 창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전염성이 강한 이런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람들 보고 움직이지 말라고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멈추는 것이 많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돈이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벌써 현금이 좀 딸리는 분들은 파산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 파산 관련 뉴스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런 파산이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정말로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저런 뉴스들 유심히 살펴보면서 저런 파산의 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준비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튼 관련해서 지표들 보는 방법 며칠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런 파산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파산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분들이 뭐 파산을 하고 싶어서 파산을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매일경제에서 정리한 건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작년에 개인 파산 조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60세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파산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50세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 40대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지만 이 나이가 든 상태에서 파산을 하게 되면은 살아나기가 정말 어렵죠. 또 여기는 뭐 하나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젊은 분들은 파산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 회생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은 것도 있긴 합니다. 여튼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파산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어렵게 됩니다. 그 원인은 뭐 자영업 하다가 망했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실직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 자영업이나 직장 다니는 거나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회사라고 하는 게 시스템이 갖춰져서 내가 없어도 돌아갈 정도가 된다 그러면 몰라도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은 내가 그날 안 나가면 그 자영업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 들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는 이 노후 준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젊을 때 신체가 조금 건강할 때 착실하게 이 노동소득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아니면 끊어질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파산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요거는 법인 파산인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보면은 자 2019년도 뭐 18년도 계속 증가하긴 했는데 올해는 더 많다 이겁니다. 이렇게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은 이건 좀 더 다른 문제죠.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을 한다는 것은 그 실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파산이 계속 증가하게 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것을 끌어안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정말로 골치 아픈 그런 상태가 되죠. 자, 오늘이 9월 4일입니다. 우리 카페 창립일을 보시면 2010년 9월 6일이 창립일입니다. 이때 카페가 개설이 되었어요. 딱 이틀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10년을 꽉 채우고 11년째로 쫙 접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지난 10년간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린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젊고 신체가 건강하고 두뇌 회전이 활발할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얻는 소득을 자본 소득으로 좀 돌려야 된다. 그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좀 돌려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소득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들지 못하면은 이 노동 수입에만 의지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노동 수입이 끊기게 되거나, 특히 연세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본 소득이 전무한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소득이 단절돼 버리게 되면은 진짜로 골치 아픈데 갑자기 가난으로 떨어져요. 정말로 어제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오늘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딱 실직과 동시에 바로 급추락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 자본소득을 갖다가 딱 평상시에 조금 만들어 뒀더라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잘 극복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자본소득으로 인해서 좀 노후를 좀 더 편하게 보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식 투자를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정말로 이 돈이 늘어나서 돈 가치가 떨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가난으로 직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정령의 위기 상황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국민들이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치하시는 분들 네 편 내 편 그러고 뭐 또 권력을 창출해야 되니 뺏어야 되니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저 위에서 배부른 소리는 하고 앉아 있습니다.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걔들 믿고 되는 일이 없어요. 한심하기 거지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은 참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던 것은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죠. 미국 시장 여기에 다우산업은 2.78%, 나스닥은 거의 한 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는 3.51%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장중시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시장 수급으로 들어와서, 자, 세력들이 이렇게나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나서서 또 1조 2,8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을 떡받치 뿌십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저렇게 국매도가 나와서 무지막지하게 찍어 누르게 되면은 절대 시장이 이 정도 올라오지 않아요. 물론 하락 마감을 했지만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매도도 때마침 딱 내년 3월 15일까지는 딱 금지돼 가지고 있고, 또 시장에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저렇게 돈을 들고 돌아도 주식시장에서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테마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테마들 보면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테마가 움직이고 있고, KT 서브마린은 조금 별도의 테마입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해서 지금 테마들이 이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테마는 딱 두 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그린 뉴딜 관련 테마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수급 상황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장이 지금 조금 이렇게 세력들이 많이 팔아서 조금 조정을 겪잖아요. 그럼 오히려 살만한 종목이 더 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다가요, 시장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떨어진 것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 좀 매수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 분석표 검색으로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니까 딱 4종목 있더라고요. 별로 안 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별로 들어갈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DMS라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 차라리 기술적 지표가 무너졌다거나 차라리 이렇게 이등평균선하고 붙어서 급등한다면 어느 정도 접근도 해볼 만한데 아무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또 이 KT 서브마린이라는 이 회사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무튼 제가 아까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급등을 했는데 지금 와서 들어갈 만한 마땅한 상황은 아니죠. 동국의 SNC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관련 테마로 요거는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은 들고 있어도 되겠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또 이어서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죠. 또 그리고 신텍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다시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나마 차라리 오늘 같은 이 조정은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되면은 돈이 계속 풀릴 수밖에 없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이렇게 검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당 기간 또 시장에서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뭐 보유 관점으로, 또 그리고 현금 여유가 좀 더 있다면 사는 관점으로, 또 그리고 12월 달 정도 되면은 그 대주주 관련해서 좀 기준이 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물량도 넣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20에서 50% 현금 비중을 조금 그 사이에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시장은 별로 볼 게 없고요. 시장에서 나오는 파산 관련 뉴스들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또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이 노동소득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때를 대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대비가 미처 되지 못한 분들이 이제 파산에 되어서 힘들다는 소식, 또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그런 파산하신 분들 중에서는 가족이 없이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욜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닙니까? 뭐 있을 때 실컷 써보자 뭐 이런 건데, 젊을 때는 좋지요. 좋은데 나들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나의 매력이 좀 신체가 너무 좀 예전만 못할 때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로 비참해집니다. 지금이라도 좀 자기 짝을 찾아야 될 분들은 찾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여튼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참 많이 어렵고 정치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살 길 찾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